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비덴트 5,000원에 네. 15%입니다. 비덴트 5,000원에 15%요? 네. 5,000원이면은 요거 혹시 언제쯤 들어가신 거죠? 몇천 원부터 들어갔다가 이제 갑자기 뭐 상한가도 나오고 그래서 팔고 예. 또 단가 낮아질 때 좀 사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5천 몇백 원에 좀 물려갖고 5,000원까지 만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언뜻 들어보니까 10,000원대 처음에 진입을 하셔서 상한가도 보셨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거 보니까 아마도 올해 여름 이전에 매수하셨던 것 같고, 그때 쭉 오랜만에 치고 올라가나 싶다가 어느새 그 뒤로 또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15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비덴트 확실히 지난해 하반기쯤이죠. 그때 뭐 블록체인 관련돼서 뭐 P2E 광풍,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때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냈던 게 바로 이 비덴트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 37,700원까지 갔던 주가가 4,000원대까지 밀려 있으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평균 단가는 5,000원에 15%. 자, 일단 손실 중이시긴 한데, 자, 비덴트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망 알아보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자, 김영을 전문가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비덴트 정말 뭐 지난해 대단한 활약상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와,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 그 상승 이전에, 급등 이전에 나왔던 그때 주가보다 더 내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역시나 이제 최근에 좀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 가상화폐 쪽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은 약간은 이제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뭐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CPI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상화폐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듯이 어떤 이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주보다도 이 기술주 같은 성격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시장이 약간 이 긴축이 주요 골자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이 비덴트 같은 이러한 가상화폐 쪽에는 투심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CPI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이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의 투심이 약간 살아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쪽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투심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FTX 거래소가 최근에 또 이 도산 위기에 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 가상화폐 쪽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이 투자자들한테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오늘 좀 속보인 것 같은데 FTX 거래소가 한 6천억 정도의 대금을 또 도난을 당했다,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거기 왜 해킹 얘기가 계속 자꾸 나오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보안이 완전하게 좀 되어 있지가 않다,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6천억이 넘는 규모의 대금이 또 이 해킹을 당해서 또 자금을 도난당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심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신뢰도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일단은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에 무언가 이 신뢰도를 회복할 만한 무언가가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빗썸 거래소에 대해서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크게 엮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빗썸에 이 보유한 이 지분만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 이 실적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빗썸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죠. 이제 뭐 인수 시도를 한다라고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빗썸의 지배 구조가 상당히 좀 특이하고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실소유주 얘기도 많이 화제였고, 실소유주 이야기가 좀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수 시도가 좀 번번이 무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비덴트 같은 가상화폐 종목들은 굳이 접근을 한다면, 웬만하면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굳이 접근을 한다면 어떤 이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투심이 돌아오면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이 된다라거나, 혹은 이제 비덴트, 이 빗썸이 이제 인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시장에서 주목을 하면서 비덴트에 어떤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비덴트는 최근에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좀 수급은 들어왔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는 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에 좀 어지럽다 보니까 투심이 다시 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대형 구간을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제 저가가 3,965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려는 듯 하다가 그래도 좀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지라인은 3,965원 어제 저점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3,000원 중반대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아직까지도 조금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이 저점까지도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3,965원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이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지켜준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죠. 대략 한 매수가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 근처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비덴트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이제 매물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 매물이 시작되는 구간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제 5,000원 구간부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점차적으로 5,000원, 뭐 그 다음에 뭐 6,000원, 7,5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가상화폐 시장의 투심이 너무나도 죽어 있고 빗손도 지금 현재 이 구설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어제 저점을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어제 저점을 깨지 않아야 결과적으로 또 반등 시도를 하면서 이제 매수가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간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제 저점이죠. 3,965원 이탈하지 않는지 만약에 이탈 시에는 반드시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매수가 근처까지는 그래도 한번 노릴만 하지 않을까 반등 시도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 반등 시도해줬을 때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건강한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청자님 비덴트 살펴드렸는데요. 일단은 어제 저점이었죠. 3,965원.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가 요 가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65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3,000원대 중반까지 또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965원을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최소한 좀 줄여가는 전략이 가능하겠고 만약에 3,965원을 지지해주고 이탈하지 않고 딛고 올라서면요. 그때는 매수하신 가격 지금 평균 단가 수준이죠. 5,000원 부근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손실 줄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상담을 해봤습니다. 비덴트 살펴드렸습니다. 비덴트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들이고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단 지금 신청을 해주신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같이 좀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관련주들 눈길 좀 두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덴트에 대한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인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신희석 캐스터. 네,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진정주린이님, 종목은 태경 BK고요. 6,200원에 10% 들고 계시네요. 목표가 대응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태경 BK, 원래는 석회 사업의 시장 부분에서 20% 정도의 분야를 차지하면서 선두주자로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화석 연료 사용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이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죠. 이 탄소 포집 기술로도 좀 굉장히 부각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네옴시티의 수처리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일단은 좀 차트를 살펴보니까요. 6,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최근에 이 네옴시티 수처리 관련주 관련해서 웰크론, 한택 같은 종목들 굉장히 주가 날아오르기도 했는데 태경 BK는 그에 비해서는 약간은 조금 상승폭은 조금 적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태경 BK 모멘텀 잡고 좀 잘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목표가 말씀하신 대로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태경 BK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을 잘 들어가셨다라고 일단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우디 수처리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오늘 가장 또 크게 올랐었던 게 역시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웰크론 한택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태경비카이가 이제 2등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엮였다 싶으면 시장에서 또 어마무시한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태경비케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수급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을 아주 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태경비케이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음극재 소재에 가장 또 필수적인 이 코쿠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탄소 포집 관련해서도 이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다수 보유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현재 이제 5,500원 구간부터 6,000원 구간까지 계속적으로 두터운 매물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 이 매물대를 완전히 또 소화를 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잘 모은 상태에서 오늘 이제 탄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익권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염두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6,5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6,750원, 3차적으로 7,000원까지 좀 상세하게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 단가가 좀 세세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어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6,500원까지 상승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약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께에도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6,500원 구간이 주요하게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매물대로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이유는 일전에 이 매물대가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대를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경비케이 같은 경우에는 6,5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 최근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이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올해 최대 실적도 기록할 것으로 또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태경비케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괜찮은 상태에서 좋은 모멘텀 이슈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을 또 돌파할 만한 시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인 6,5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6,750원 이전 고점 구간이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6,750원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7,0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7,000원부터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인 6,750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7,000원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6,750원이 또 주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수급주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태경비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급에 어느 정도 좀 기초로 해서 잘 들어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재료, 모멘텀을 갖고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이 6,500원이라는 짧은 매물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모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6,750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려서 돌파하면 수익 극대화, 돌파하지 못하면 차익 실현 관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 BK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매수가보다 지금도 위긴 한데 수익을 좀 더 늘려가실 수가 있겠네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모멘텀 붙었고 수급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 가격대를 6,750원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750원 목표 주가 두시고 만약에 그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6,750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뭐 사실 태경 BK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 네옴시티 요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주가 흐름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의 재산 2,800조 여기도 놀랍지만 지금 여기 네옴시티의 추진해서 들어가는 돈이 700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금 때문인지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튀어오르는 모습이죠. 그 관련된 종목 태경 BK
BK를 살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2차전지 배터리 소재로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을 꼭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진정주리님의 종목 진단 태경 BK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인 것 같네요. 자, 신윤석 캐스터 어떤 종목이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나비아님, 종목은 휴림 로봇이고요. 2,47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지와 목표가를 부탁합니다. 손절해야 하는지도 또 궁금하고 장기 보유도 또 괜찮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네요. 네, 휴림 로봇,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을 관련하는 담당 업체로 최근에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이슈를 받기도 했는데요. 일단 좀 차트를 살펴볼까요? 네, 일단 2,470원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은 물려 계신 상황이네요. 계속 좀 손실 보고 계셨는데 매수가까지 좀 한 번도 오지 못하고 조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주가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로봇주들 좀 상당히 흐름 좋으면서 뭐 로보티즈,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SPG 같은 종목들 좀 잘 갔는데 그에 비해서 휴림 로봇은 약간 시장에서는 좀 소외받는 종목이 아닌가도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휴림 로봇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 보유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얼마에 좀 손절해야 할지 또 추가 매수가 도움될지 또 목표가 함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휴림 로봇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로봇주들이 먼저 관심을 받기 전에 또 가장 먼저 또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이 휴림 로봇이었죠. 그렇죠. 예,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000원 구간부터 네. 약 한 4,930원까지 예. 거의 이제 5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로봇주 그렇기 때문에 중에서도 거의 뭐 독보적인 상승이었죠. 네, 이때.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종목들 크게 관심 못 받을 때 휴림 로봇이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 휴림 로봇이 올라갈 때 이제 뭐 삼성이 투자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로봇 관련해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리면서 이러한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또 주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승이 어느 정도 또 제한되기 마련이죠. 최근에 뭐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에브리봇, 뭐 그다음에 뭐 유일 로보틱스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덜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현재 휴림 로봇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산업용 로봇이든 서비스용 로봇이든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캐파가 확실하게 조금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매수가가 2,470원이십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전 매물대 근처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로봇주들이 이제 사실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되면서 저도 이제 로봇주들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이제 레브리봇이나 뭐 혹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로보티즈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로봇주들이 수급이 좀 잘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가장 좀 잘 움직였었던 게 로보티즈였죠. 그러면서 수급적인 측면이 또 눈에 보이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수급이 죽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을 꾀하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 수급이 한 번에 확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로봇주들의 수급이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간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완전하게 긍정적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들어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떤 단기적인 상승을 꾀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현재 일단
이 지지라인 구간이죠. 약 한 2,000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00원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라인은 2,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이 휴림 로봇이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 수급이 한 차례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로봇 관련주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수급을 바탕으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때문에 휴림 로봇은 지금 현재 수급이 죽어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가 어느 정도 좀 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금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휴림 로봇이 이 60일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휴림 로봇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60일선을 뚫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보다는 2,000원 지지라인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여유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휴림 로봇도 어찌됐든 이러한 로봇 기술력은 충분히 또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한 차례 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출현했을 때 그때가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거고 1차 목표가는 대략 한 뭐 매수가 근처 부근 2,500원 정도 근처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2,500원 정도로 잡아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수익 만회를 노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2,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또 손실폭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림 로봇 살펴드렸습니다. 로봇주들 지난해 한 말 정도, 올해 초 정도부터였은 계속 뭐 이슈 터질 때마다 로봇 관련주 테마 계속 언급되는 종목이죠. 올 한해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치고 갔던 종목, 대표적으로 많이 급등이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입니다.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종목의 주가가 한 1,000원 수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연초에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고 나서 고점이 거의 5,000원 근방까지 갔으니까 뭐 5배 정도가 상승했던 정말 대단한 기염을 토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치고 나서 그런지 그 뒤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잠잠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2,000원 지지라인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원 지지라인을 딱 지켜주기만 하면은 일단은 윗방향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때도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점,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 나서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일정 부분 진행해 주시고 그 뒤로 목표 주가는 매수가 부근이죠. 2,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000원대 요 지지를 못 해주고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나비아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휴림 로봇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조광 페인트요. 조광 페인트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300원이고요. 비중은 네. 15%요. 9,300원에 15%. 혹시 네. 이 매수를 언제쯤 진행하신 걸까요? 7월 달쯤요. 7월 달쯤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12,400원까지 갔던 걸 다 보신 거네요? 네? 12,400원까지 쭉 올라갔던 걸 다 보신 거죠? 그쵸.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12,000원대까지 아니요. 갔었죠? 매수하고 나서 제가 8월 달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매수하고 나서는 그 매수 금액까지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급등 이후에 9월 달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조광페인트 9,300원에 15%. 네. 그러면은 일단은 8,180원까지 해서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혹시 매수하셨던 주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지인분 때문에 했어요. 권유가 좀 있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광페인트가 사실 말씀해 주셨던 그쯤, 그러니까 여름 무렵쯤에 뭐 이전전지 소재 신사업 기대감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자, 그 뒤로 그런데 올랐던 폭을 거의 좀 많이 반납을 하고 지금은 다소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180원. 그러면 지금 아마도 손실을 좀 네. 보고 계신 구간에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걸 여쭤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제가 매수가 그 부근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예. 그 평단가를 더 낮춰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 생각도 있으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광 페인트 9,400원에 15%. 앞으로 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네. 네. 자, 조광 페인트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광 페인트가 일전에 이제 9월달 초에 이제 상승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왔었습니다. 예.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그 중에서도 이제 방열 소재에 이제 새롭게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네. 이 방열 소재 쪽이 2028년까지는 꾸준하게 연평균 한 10% 이상씩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장도가 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조광 페인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뭐 상한가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조광 페인트는 본업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역시나 이제 뭐 페인트 본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도료를 만드는데 수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수지는 결과적으로는 기름을 쓰거든요. 때문에 유가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 페인트 업황은 이 원가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이 압박감도 상당히 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업계 1위죠. 뭐 KCC나 혹은 이제 뭐 노르페인트, 그다음에 뭐 사마페인트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해준 모습인데 조광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무래도 이런 원가 안팎이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행인 점은 최근에 그래도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 조광페인트가 다시 한번 이제 이 흑자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광 페인트가 어찌됐든 이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페인트 쪽보다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본업이 당장에 빠르게 뭐 실적이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는 약간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인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또 높은 그런 수준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2차 전지 이 방열 소재 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또 확실하게 이 개발을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이 가시화된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 결과적으로 이 상승 이후에 매집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수급이 죽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모양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8,500원 구간부터 7,000원 초반대까지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 이 정도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혹시나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이제 또 시장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9,300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 지지 라인은 7,700원 수준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700원 이탈 시에는 말씀드렸던 박스권 저점 구간이죠. 약 한 6,000원 후반대부터 7,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저는 이 그저께 주가 흐름에 좀 주목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저께 보게 되면 상승이 나온 듯 하다가 그대로 이 물량을 음봉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또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말 뜻은 지금 현재 일전에 이 매물대를 소화시키기에는 많이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때 다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물량들을 좀 털어내는,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에 이 물량들을 털어내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말뜻은 이제 이 9,000원 이상의 매물대를 바로 뚫을 의도가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힘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약 7,000원 구간에서 8,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을 저는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는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기간도 어느 정도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또 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걸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또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 대응을 당장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당장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서 결국엔 또 오늘 거래 대금이 5억도 채 되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가 된 상태에서 굳이 비중을 늘리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그런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힘을 모아가는 구간을 좀 살펴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7,7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6,900원 혹은 이제 7,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7,700원 정도에서 이제 비중을 약간 축소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잡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일단 지지라인은 7,7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7,700원 수준을 깨지 않고 이제 이 정도 단가에서 8,000원 중반대까지 계속해서 좀 힘을 모아간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도 저는 약 한 9,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약 한 9,100원에서 2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보다는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조광 페인트가 말씀드렸듯이 본업이 약간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캐시카우가 확실하게 없다라는 뜻이 되고 완전히 기대감으로 조금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쪽은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때문에 굳이 조광 페인트에 좀 얽매여 있을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광 페인트는 혹시나 7,700원 권을 깨지 않고 바로 좀 상승이 나오면서 1차 목표 반등가인 9,000원 한 9,100원, 2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약손절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조광 페인트 살펴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얼마 전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2차 전지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격히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많이 좀 내려왔죠. 그도 그럴 것이 본업 자체가 페인트 쪽이 좀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7,700원 요 정도까지는 7,700원 지지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70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해버리면 밑으로 다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700원을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7,700원을 지지를 하고 위쪽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그때는 매수가까지 꼭 기다리시기보다는 9,000원 조금 넘어섰을 때 매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여부도 여쭤보셨는데 추가 매수는 섣불리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 수급이 좀 들어온다 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쉽지는 않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전화 바로 주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조광 페인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다음 종목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닉네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시네요. 3인분 더 주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3인분? 왜 3인분이죠? 어쨌든 뭐 종목이 중요하니까요. 두산 퓨얼셀을 갖고 계십니다. 수소 관련해서 요즘에 슬슬 이야기가 다시 좀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역시 대표 종목이 바로 이 두산 퓨얼셀입니다. 38,4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를 가지고 계십니다. 38,400원이면 요 가격대에 있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지만요. 일단은 슬슬 그 부근까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두산 퓨얼셀이 많이 소외가 좀 됐죠. 자, 그래서 10월 17일 저점이 23,65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로
어느새 저점 대비 50%가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35,000원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다시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을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자, 두산퓨얼셀 이쪽에 다시 한번 물길이 더 세게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두산퓨얼셀 수소액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점 대비 어느새 많이 올라서 야, 이거 더 갈까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네. 그런데 그렇게 빠진 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하긴요. 예, 네. 때문에 이제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연일 이 대규모 수주권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종목들에 대한 이 매력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600조 수준이다.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대규모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대규모 수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들은 상당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좀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관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좀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수소 경제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퓨얼셀이 또 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또 1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 수주권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실적에 대한 이 개선폭이 확실하게 또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이 수소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 내에 이 수소 시장은 이제 또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중국 시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진출에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힘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이제 이 중국발 대량 수주권들이 또 대기 중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두산퓨얼셀발 이 수소 연료 전지는 어느 정도 이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도는 매력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도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는 꾀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산퓨얼셀이 최근에 이제 뭐 사우디발,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정부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 수소 경제에 대한 어떤 뭐 드라이브 정책들,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수소가 시장에서 상당히 모멘텀을 잘 받고, 두산퓨얼셀은 또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좀 쉬어가야지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 위치를 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두산퓨얼셀은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구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면서 동시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전 매물대를 또 어느 정도는 소화해주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매물대를 소화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또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약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노릴 수 있을 만한 힘은 받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두산퓨얼셀은 이 시장의 어떤 타이밍,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 상승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워낙에 이제 내년에 여러 가지 대규모 수주권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 수소 정책, 그 다음에 뭐 수소 산업 계속적으로 좀 드라이브가 걸릴 예정이니까 충분히 두산퓨얼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기간만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좀 잘 챙겨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이제 보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어제 저가죠.
약 한 36,000원이 아니죠. 34,500원 정도를 이탈을 하면서 혹시나 32,000원 정도대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이탈을 해서 약 한 32,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려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그냥 가격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또 매물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4만 원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면은 이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또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뭐 두산퓨얼셀은 이 수익 극대화에 대한 부분 충분히 또 노릴 수가 있는 종목이고, 오히려 또 추가 매수도 그리고 향후에 차익 실현한 다음에 재매수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퓨얼셀 여기서 포기할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또 해주셨어요. 여유 있게 갖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4,5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32,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거기서 자리를 좀 잡아두게 되면요, 그때는 추가 매수해서 갖고 가는 방안도 참 훌륭한 방안이 될 것 같고, 그 뒤로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냐면 1차 한 4만 원 정도까지 열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8,000원대니까 4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 이상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익 실현하시고 다음에 또 내려갔을 때 다시 잡고 들어가서 수익 한번 더 노려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아무쪼록 3인분 더 주세요님께서 두산퓨얼셀로 3인분 그 이상까지도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두산퓨얼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4시 50분을 넘어섰네요. 자, 지금부터는 시장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은 여기서 접어보고 내일장 이야기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김영근 전문가님, 내일장 시장 공략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이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약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CPI나 PPI 같은 이러한 경기 지표들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무언가 호재로 작용할 만한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박스권으로 이제 장세가 진입을 하면서 또 본격적인 또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 아마 진행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쭉 밀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또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 개별 종목 장세는 단기간 이어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수급주를 좀 잘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4분기에 새롭게 또 이 12월 정도 됐을 때 기대감이 차오르고 또 실적이 차오를 만한 종목군들이 저는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1월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바이오, 그 다음에 뭐 로봇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슈들을 이제 보유를 하면서 12월 달에 기대감이 차오를 만한 이런 이제 뭐 성장주들, 그 다음에 또 이 4분기 실적이 또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4분기 실적이 또 잘 나오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뭐 예를 들면 방산 쪽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차오르면서 4분기에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이런 실적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이러한 이 이슈가 좋은 것이 나올 때 철저하게 또 이러한 종목들만이 상승이 나오는 완전한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12월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급주들을 잘 한번 선별해 놓고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시장에 변수가 될 만한, 시장을 좀 짓누를 만한 요인들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최근 시장을 보시면 다들 느끼셨죠. 상승 기울을, 이 기세를 끈기 있게 쭉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발빠르게 새로운 종목들을 탐색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렇게 새롭게 좀 강세를 보이는, 그리고 이슈가 있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쪽으로 새롭게 눈을 돌려보신다면, 종목들을 잘 탐색해 보신다면 여기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를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참고하시면서 종목별 대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 말씀해드렸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슬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라든지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